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온라인으로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책 그리고 볼펜을 준비해 주셔야겠죠? 혹시 사회책과 볼펜 없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잠깐 정지를 시켜놓고 사회책과 볼펜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사회책과 볼펜이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오늘은 사회책 12페이지를 펴서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페이지 인권이라는 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인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학생인권, 노동자인권, 교사인권, 장애인인권, 여성인권, 아동인권, 엄청나게 많은 단어 뒤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인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인권의 다른 말은 천부인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뜻에 나와 있지만 하늘 천자 부여받을 부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나와 있고요. 하늘이 부여해 준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여성이든 노동자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아니면 장애가 있던지 간에 어느 누구나 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뜻이 이 인권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매우 익숙하게 접하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보장되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인권 보장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기 전에 좀 시대 구분을 해볼 거예요. 먼저 먼저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시대 구분을 선생님이 해보았습니다. 자, 근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18세기 즉 1700년대 즉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 후기 정도의 시대를 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이전의 고대 중세는 조선 후기 이전의 사회를 우리는 고대 중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조선을 우리 작년에 함께 역사를 배웠으니까 조선을 떠올려 본다면 조선시대에는 분명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즉 양반이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그 양반 밑에 중인, 상민, 천민까지 다양한 신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천민까지 누구에게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이미 작년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역사를 보더라도 근대 이전까지는 즉 18세기 이전까지는 인권 보장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고대와 중세에는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신문제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근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인권 보장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이런 시민의식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또 국가로부터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민들이 기존 권력으로부터 대항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민혁명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즉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결과 국가로부터 자유와 또는 평등을 보장받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선생님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 이 18세기 근대 시대에 모든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골고루 지금처럼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시민혁명 중에 정말 유명한 혁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3학년 역사 시간에도 배우게 될 텐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즉 프랑스도 계급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였었는데 성직자,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이었던 일반 평민들로 구성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평민들이 그 귀족과 성직자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18세기 근대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국가로부터 쟁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었는데요. 그 결과 평민들 중에서도 제3신분 중에서도 되게 소수 엘리트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부가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는데 그 부르주아 중심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 부르주아들 중심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혁명이 18세기 일어났다고 했어도 모든 시민들이, 즉 우리나라로 치면 천민까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근대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나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사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이런 훌륭한 인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그런 피를 흘린 정말 그런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인권을 오늘도 한번 감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도 했고 이제 점점 인권의 보장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인권이라는 것은 누려야 마땅할 권리다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국제연합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UN 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셨던 그 UN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에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 정말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자,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 그리고 제2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즉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또는 계급에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인종, 그리고 피부색, 그리고 성별, 그리고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누려야 될 권리라는 사실을 이제 유엔에서 확인을 시켜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또는 기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인권 보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인권 침해가 없는 세상이 곧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권, 천부인권,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즉,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주냐.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 성적이 나오고 나서 말이 바뀌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뭐냐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문서로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남겨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즉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책이에요. 즉 헌법이라는 책 속에 국가가 너희 국민들에게 이런 인권을 보장해 줄게 라고 문서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는 책 속에, 즉 문서로 기록이 될 때 우리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권. 그래서 헌법 속에 나온 기본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우왕좌왕 되기도 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훨씬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